자, 오늘은 우리가 이번 학기에 배우는 마지막 장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축하하고 뒤틀림 하중까지 이제 배웠고, 오늘부터는 이제 굽힘 하중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정으로 가서 한 3주 정도를 지금 이 굽힘만 가지고 얘기를 할 것이고, 2학기에 가서도 이 이후에 나오는 또 굽힘 문제를 또다시 수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7장까지가 지금 굽힘으로 되어 있는데 6장까지 공부하는 걸로 잡혀 있습니다. 왜 이렇게 화면이 떨죠? 자, 항상 하듯이 우리 6장을 시작하기 전에 이 6장을 배우는 목적이 뭐냐 해서 먼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제일 먼저 뭐냐면 쉐어 포스하고 밴딩 모멘트 다이어그램을 어떻게 그리는가 하는 거에 대한, 우리가 이제 축하 중에서도 그랬지만 어떤 부재의 임의 위치에서 절단을 해가지고 거기에 나오는 내부 하중을 우리가 구하게 되면 거기에 노멀 포스도 있고 쉐어 포스도 있고 밴딩 모멘트도 있죠. 근데 이제 우리가 따지는 건 이제 굽힘이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굽힘을 주로 받는 그 부재를 우리가 보라고 합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이제 빔이라고 하는데, 그 빔이라고 하는 것은 이 축하중을 받는 부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뭘 받는 거냐 하면 그 축에 우리가 이제 보라고 하게 되면 일단 길이가 길고 단면이 상당히 작은 이런 그 부재를 얘기하면서 힘이 그 길이 방향 축에 수직인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들을 우리가 다룹니다. 그래서 보라고 하는 게 정의가 뭐냐 하게 되면 그 길이 방향 축의 수직한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는 하중을 지탱하는 가느다란 부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길이 방향의 수직한 방향으로 힘이 걸리게 되면 이게 이제 길이 방향이다 하게 되면 이쪽 방향으로 힘이 작용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이쪽 방향으로 힘이 작용할 수 있겠죠. 이제 이쪽 방향으로 작용할 때 우리가 뭐 집중 하중으로 주어질 수도 있고 분포 하중으로 주어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커플 모멘트 형태로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그 보의 전체 길이에 대해서 쉐어 포스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구하고자 하는 게 여기 얘기하는 쉐어 포스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 전체 길이에 대해서 밴딩 모멘트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그려놓은 것이 밴딩 모멘트 다이어그램이에요. 과연 이거를 우리가 그려야 되는 목적은, 우리가 이제 굽힘에서도 굽힘 응력이라고 하는 걸 구할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횡전단 응력이라고 하는 걸 구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굽힘 응력이라서 이제 노멀 스트레스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횡전단 응력은 타우에 해당하는 겁니다. 전단 응력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설계를 한다면 항상 어떤 점을 기준으로 해서 하죠? 가장 위험한 부분을 우리가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응력으로 얘기한다면 응력이 가장 크게 걸리는 위치에 있어서 그 위치를 우리가 기준으로 해서 설계를 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쉐어 포스 다이어그램에서 어느 위치에서 쉐어 포스가
최대인 힘이 지금 작용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찾아내기 위해서 그렇고, 그 다음에 밴딩 모멘트 같은 경우에도 어느 위치에서 맥시멈 밴딩 모멘트가 발생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다이어그램을 그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쪽 2학기에 가게 되면 굽힘 변형 양이라고 하는 걸 계산을 해요. 소위 디플렉션 커브를 구하게 되는데, 디플렉션 커브를 구할 때는 모멘트가 역시 그 길이 방향의 함수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 함수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델타 x라고 하는, 아니면 yx라고 하는 변형 곡선을 우리가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 할 적에 이러한 밴딩 모멘트 에 대한 식, 그 다음에 쉐어 포스에 대한 수식, 이런 것 우리가 이제 간략하게 얘기하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 6장에서는 단순히 어느 걸리냐, 또 어느 위치에서 맥시멈 밴딩.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How to determine the bending stress for symmetric bending. 그래서 보라고 하는 거의 단면이 대칭면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러니까 대칭면을 갖고 있게 되면 우리가 2차원으로 계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2차원으로 계산할 수 있는 시미트리에서 굽힘 응력 공식이라고 하는 것을 할 겁니다. J분의 T로라고 하는 것처럼 여기에서도 시그마라고 하는 걸 유도를 해서 시그마가 I분의 MY 이런 형태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그거를 이제 유도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How to determine symmetric bending. 그것은 뭐냐면 3차원적으로 굽힘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시미트릭이라고 하는 것은 Z 방향의 모멘트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X축으로 잡고 여기를 Y축으로 잡게 되면 밴딩 모멘트는 이 Z 방향으로만 모멘트가 작용하고 있는 그것만 따지게 된다 하게 되면 우리가 소위 2차원적인 굽힘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평면상에 있어서의 굽힘만을 고려할 때, 근데 그거의 조건이 시미트릭 밴딩인 거죠. 근데 이게 이제 3차원적으로 굽힘이 되면 나서 나타나는 굽힘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만 굽혀지는 게 아니라 어떤 각도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굽힘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우리가 3차원적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시메트릭 밴딩에 대한 게 이제 기초가 될 것이고, 이거를 이용을 해서 3차원적인 밴딩 스트레스를 구하게 됩니다. 이 부분이 우리 6장에서는 가장 어려운 부분에 그래서 6월 이제 9월 배울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요것은 이제 그 컴포짓 빔이라는 것은 우리가 복합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볼을 만들 때에 하나의 재료로만 만들 수 있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2개 아니면 3개 뭐 그 이상의 재료를 가지고 볼을 만들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해서 재료가 하나로만 되어 있는 경우를 따지는 것이 요 위에서 따지는 부분이고, 여기에 오게 되면 볼을 2개 이상의 재료로서 만들어졌을 때 그때의 스트레스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 하는 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제 조금 실용적인 예를 든다면, 우리가 지금 앉아 있는 요 콘크리트 바닥을 이제 보게 되면, 콘크리트 바닥은 대충 이렇게 봤을 때는 콘크리트로 꽂힌 것 같지만, 콘크리트 자체가 우리가 시그마 입실론 선도를 예전에 한번 본 적이 있죠. 시그마 입실론 선도가 어떻게 생겼어요?
인장 응력이 걸렸을 때는 거의 그 부분에는 다이어그램이 없고 압축 응력하고 압축 변형률이 걸렸을 때만 굉장히 크게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압축 하중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저항을 잘 하지만 인장 하중이 걸려 있을 때는 굉장히 약한 재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바닥을 봤을 때 이 바닥은 압축 응력만 받느냐는 거죠. 지금 이 바닥을 보게 되면 이게 우리가 앉아 있으니까 이게 어느 정도는 굽어질 거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굽어졌을 때 이 윗면은 이게 굽어지면서 압축을 받을 거고 아래쪽에는 인장을 받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콘크리트만으로 만들었다라고 하게 되면 인장이 약하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보통 뭘 넣죠? 철근을 넣습니다. 그래서 철근을 넣어가지고 인장이 걸린 부분에 대해서 그 철근이 콘크리트 대신 힘을 받도록 그렇게 만들죠. 그것도 어떻게 보면 아래쪽에 인장이 많이 걸려 있는 경우는 철근으로 되어 있다라고 보고 압축 걸리는 부분은 콘크리트로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계산할 때 우리가 바로 이것을 이용을 합니다. 그것도 복합고의 일종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응력 집중하고 여기서도 역시 비탄성 거동. 그래서 비탄성 거동 그러면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응력 또 뭘 변형량 이걸 이제 구하는 게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셰어 포스 다이어그램하고 밴딩 모먼트 다이어그램을 어떻게 그릴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시간이 모자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하고 다음 시간에 해서 이 SFD하고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제 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형태를 쭉 나눠보면 대략 6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6가지 계산한 걸로 보게 되면 요 위에 있는 한 3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계산을 해왔고 요 아래에 있는 3가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우리가 다루어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러한 볼을 뭐라고 부르죠? 뭐 여기 있는데 뭐하러 얘기하느냐 이런 얘기하지 말고 이거를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단순 지지보라고 합니다. 단순 지지보. 그래서 한쪽은 핀으로 지지가 되어 있고 한쪽은 롤러로 지지가 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경우에는 외팔보라고 합니다. 캔틸레버 빔. 캔틸레버 드라고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캔틸레버까지만 써도 됩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외팔보라고 해서 모양 자체가 뭐 마치 외팔인 것처럼 이렇게 보이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오버행잉보. 이것은 우리말로 바꾸게 되면 내다지보라고 합니다. 내다지보. 아니면 여기가 이렇게 돌출이 되어 있다라고 해서 돌출보. 이렇게 부릅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뭐 오버행잉보까지만 우리가 얘기하게 되고. 자, 그러면 우리가 핀으로 지지가 되어 있다 하게 되면 여기서 반력이 몇 가지가 나오죠? 2가지가 나오죠. 뭐에 대한 거예요? fx, fy에 대한 것만 나오죠. 여기를 x축으로 잡고 여기를 y축으로 잡는다면 fx하고 fy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만 나와요? fy만 나오게 되죠. 그러면 3개의 지점 반력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방정식은 몇 개죠? 3개죠. 시그마 fx 이퀄 0, 시그마 fy 이퀄 0, 시그마 mz 이퀄 0. 3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지점 반력을 다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죠. 또 여기 같으면 어떤 반력이 있어요? fx가 있고 fy가 있고 그 다음에 모멘트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3개가 나오는데 금방 얘기한 것처럼 방정식이 또 3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언노운 지점 반력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다.
오버행도 마찬가지로 한쪽은 핀으로 되어 있고 한쪽 롤러가 이 보의 안쪽에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롤러니까 FY에 대한 반력 하나가 나오고 여기 핀에 대해서 2개의 반력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역시 3개의 반력이 나오기 때문에 3개의 평형방정식으로 우리가 계산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보드를 다 합쳐서 뭐라고 부르겠어요? 정력학적으로 그 직전 반력들을 다 계산할 수 있다. 그래서 정정보라고 합니다. 정정보. 우리가 토션 할 때도 했었잖아요. Statically indeterminate torsion problem 아니면 indeterminate torsion problem 뭐 이렇게. 여기에서는 이제 정정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여기 같은 걸 보면 캔틸레버 빔의 모양에다가 이 맨 끝을 이렇게 딱 지지를 해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우리가 프라프트 캔틸레버드 빔. 프라프트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일 것 같아요? 이게 지지해 준다는 뜻입니다. 아니면 버텨준다 뭐 이런 뜻이에요. 지지한다 해서. 요건 이제 그래서 받침 외팔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을 해줍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는 몇 개의 직전 반력이 있어요? 3개. 여기에서 하나. 그래서 4개의 언노운이 생기게 되고, 그러니까 결국 이퀄리브리엄만 가지고 따졌을 때는 1개가 부족하게 되는 거죠. 여기 같은 경우는 이 롤러가 굉장히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연속보라고 합니다. 연속보, continuous beam.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핀으로 한 곳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 롤러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가장 대표적인 다리의 지지 형태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가 핀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롤러라서 여기에는 2개의 직전 반력, 여기 1개, 1개, 1개. 그래서 전부 합치면 몇 개예요? 5개의 직전 반력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평형방정식은 몇 개밖에 없어요? 3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2개의 방정식을 더 우리가 추가로 이제 만들어 줘야 됩니다. 우리가 그러한 방정식을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적합 방정식이다. 자, 여기 같으면 이제 픽스트 빔은 양쪽이 다 벽으로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픽스트 엔드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 픽스트 엔드로 고정되어 있는 볼을 우리가 고정보라고 합니다. 고정보. 그럼 여기에는 몇 개의 직전 반력이 생기냐면 3개가 생기고 여기도 3개가 생깁니다. 그럼 이번에는 6개나 직전 반력이 생기니까 소위 적합방정식을 몇 개를 더 추가해 줘야 돼요? 3개를 더 추가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여기에서 평형방정식 가지고 못 구하는 보 이런 것을 우리가 부정정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정정보를 우리가 계산을 하려면 뭘 알아야 되느냐 하면 변형량을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는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6장에서는 다루지 못합니다. 이것은 저쪽 뒤에 가서 10장에 가서 다루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까지만 일단은 이제 다룰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제일 처음에 셰어 포스 다이어그램하고 밴딩 모멘트 다이어그램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 일단 우리가 약속을 해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 그 전단력, 소위 셰어 포스에 대해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또 밴딩 모멘트는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그래서 보라고 하는 것은 일단 가느다라니까 길이 방향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길이 방향으로 어떤 축을 딱 세우게 되면 일반적으로 그 축을 X축으로 잡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윗방향으로 수직한 것을 Y방향으로 잡고, 그 다음에 X하고 Y의 수직한 방향을 Z방향으로 잡습니다. 당연히 Z방향은 어떤 법칙에 의해서 잡아요?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잡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이러한 그러니까 분포 하중이 이거 균일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 불균일 분포 하중이 이렇게 작용하고 있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 분포 하중은 보통 WX로 표현을 합니다. 근데 여기가 X이고 여기가 Y축이니까 이 WX가 윗방향으로 지금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다면 이것을 우리가 플러스 방향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플러스 Y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니까. 그래서 이 방향이 플러스 방향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를 자르게 되면 이 섹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내부 력을 구하려고 하게 되면 잘라야 되겠죠. 이 자르게 되면 이 부재가 둘로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쪽을 자유물체도로 그리느냐라고 하는 것은 편리한 대로 잡아주면 되니까 이걸 잘라가지고 그러면 이쪽을 생각할 수가 있고 이쪽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왼쪽은 여기고 오른쪽은 여기입니다. 그랬을 때 어디에서 인터널 포스가 나오는 거죠? 우리가 절단한 면에서 인터널 포스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만 인터널 포스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제 잘라서 여기에 작용하고 있는 인터널 포스, 소위 힘에 대해서 우리가 V라고 표현을 하면 이 V가 바로 전단력이 됩니다. 전단력. 근데 이 전단력은 우리가 스트레스를 정의할 때는 어떻게 정의를 했었죠? 이쪽 방향으로 가는 게 지금 X 방향이니까 이쪽 방향으로 X축이 이렇게 가게 되면 이쪽이 플러스 X면이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X면이 되겠죠. 그러면 플러스 X면에서 어떤 방향으로 가는 걸 플러스로 잡았었어요? 처음 얘기하는 거 아니죠? 그죠? 플러스 면에서 플러스 방향으로 가는 것을 뭐라고 잡는다고 그랬어요? 플러스로 잡죠. 뭐 다 가르쳐 주면서 하는데도 매우 어렵게 지금 이해가 되고 있는데. 자, 그러면 마이너스 면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가는 거를 플러스로 잡아요? 마이너스 면에서는 마이너스 방향으로 가는 걸 플러스로 잡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이쪽 방향이 지금 플러스 방향이잖아요. 그럼 플러스에 이쪽이 지금 플러스 방향인데 이 플러스 방향으로 지금 작용하는 것을 플러스로 잡는다면 이렇게 잡을 수가 없죠. 그죠? 원래는 거기에 의한다면 이 V를 위쪽으로 작용하는 걸 우리가 플러스로 잡아줘야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러한 하중이 다 어떤 방향으로 보통 작용을 하겠어요? 아랫방향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하고 반대 방향으로 이제 우리가 사인을 정의를 했을 때 그 계산된 결과가 전부 플러스로 나오게 돼요. 그래서 계산하기가 이런 식으로 만들었을 때가 편리합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만 약간 다른 사인 컨벤션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플러스 면에서 마이너스 방향으로 가는 것을 플러스 V로 잡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약속을 하면 되는 거죠. 혹시 이 중에서 그거 헷갈린다, 혼동된다, 나는 그렇게 안 할 거다, 플러스 면에서 플러스 방향으로 가는 것을 나는 플러스로 잡겠다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어떤 책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는 책이 있고 어떤 책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는 책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 책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 이유를 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잡았을 때 계산할 때 굉장히 편리한 점이 많아요. 그래서 요 V에 대한 것만 지금 약간 응력에 대한 약속하고 다른 약속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마이너스 면이니까 마이너스 방향으로 가는 걸 플러스로 잡아야 되는데 지금 이것 때문에 이거와 얘가 소위 작용과 하는 위치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플러스로 잡는다면 플러스를 이렇게 잡아줘야 됩니다. 만약에 응력하고 똑같은 식으로 얘를 정의를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얘는 윗방향으로 가야 되고 얘는
그때는 아랫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적어도 그거는 맞춰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 한쪽을 우리가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이것은 이거에 따른 방향이 잡혀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일단은 우리 책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V에 대해서는 이렇게 약속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모멘트에 대해서는 약속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를 보게 되면 이쪽이 플러스 X면이고 그 다음에 이 방향이 어떤 방향이겠어요? 이게 X방향, 이게 Y방향이면 Z방향이 이쪽 방향이죠. 그래서 플러스 Z방향을 플러스로 잡습니다. 그래서 MZ가 이쪽 방향이 됐을 때 플러스. 따라서 마이너스에서는 마이너스 방향으로 가는 게 플러스니까 이런 식으로 됐을 때 모멘트가 플러스 방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약속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쉐어라고 하는 건 어떻게 계산할 수 있고 모멘트는 어떻게 계산한다라고 있는데 이것은 다 이러한 자유물체도를 생각을 해서 여기에 있어서의 쉐어는 이쪽에 있는 포스들을 다 더하면 된다 라고 하는 게 여기 써 있는 겁니다. Share is obtained by summing forces perpendicular to the beam's axis up to the end of the segment. 그래서 segment라고 하는 건 부분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부분의 맨 끝까지, 그러니까 여기 같으면 여기에서 맨 요 끝까지 그 빔의 축에 수직한 힘들을 다 더함으로써 얻어진다. 당연하죠. 여기에 V를 구하려면 이쪽에 모든 힘들을 다 더해서 여기에 V를 구하게 되는 거고 모멘트는 어떻게 구하겠어요? 마찬가지로 이쪽 맨 끝에 있는 것까지 모멘트를 다 더해가지고 여기에 있는 모멘트를 구하겠죠. 그래서 moment is obtained by summing moment about the end of the segment. 뭐 이건 뭐 얘기 안 해도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note the sign conventions are opposite when the summing processes are carried out with opposite direction. 그래서 사인 컨벤션들은 이제 반대가 되는데 서밍하는 프로세스를 반대 방향으로 수행하게 되면 사인 컨벤션은 반대가 된다. 당연한 거죠. 이거하고 이쪽을 보게 되면 뭐 더하는 거가 이제 여기서부터 이쪽 방향으로 다 더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SFD하고 BMD를 이제 구해야 되는데 그 SFD하고 BMD를 구할 때 쉐어 포스라고 하는 V와 밴딩 모멘트라고 하는 M을 이러한 사인 컨벤션을 이용을 해서 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X에 따라서 플러스 쉐어 포스가 있을 것이고 마이너스 쉐어 포스가 있을 건데 그거를 우리가 여기에 따라서 약속을 해줘야 우리가 동일한 방향의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런데 이걸 이제 다이어그램을 구하는 방법에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퀄리브리엄 메서드라고 하는 게 있고 그래피컬 메서드가 있고 디스컨티뉴이티 펑션 메서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이제 하나씩 다 해 나갈 건데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은 다 이겁니다. 뭐냐면 자유물체도를 그려서 거기에서의 평형방정식을 이용을 해가지고 V와 M을 구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이러한 방법을 평형법이라고 해야 되겠죠? 하여간 평형 조건을 이용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거를 할 때는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을 이용을 해서 이러한 다이어그램을 그린다 하는 것을 이퀄리브리엄 메서드라고 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복잡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가 연속적으로 이렇게 하중이 작용하면 굉장히 쉬운데 이게 불연속적으로 작용을 하게 되면 함수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어줘야 돼요?
연속인 경우를 전부 잘라가지고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4개 정도로 분할해야 된다 그러면은 V하고 M을 4번을 계산을 해줘야 되는 거고, 근데 거기에 반해서 이 그래피컬 메서드라고 하는 것은 수식을 구하는 게 아니라 모양만 보고 그냥 그려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피컬 메서드라고 그래요. 근데 이 그래피컬 메서드라고 하더라도 결과는 이거하고 똑같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결과는 당연히 똑같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그릴 때 사용하는 방법이 뭐냐면 px와 vx와 mx 사이의 관계식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px라고 하는 게 뭐냐면 아까 그 wx라고 하는 거 있었죠? wx. 자, 이게 이제 wx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 vx는 뭐예요? 쉐어 포스를 나타내는 겁니다. 쉐어 포스. 이 m은 당연히 밴딩 모멘트죠. 그래서 이 wx라고 하는 펑션과 쉐어 포스라고 하는 펑션, 그 다음에 밴딩 모멘트라고 하는 펑션 사이에 어떠한 관계식을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유도를 할 겁니다. 그 유도를 한 수식을 이용을 해서 이 쉐어 포스 다이어그램하고 밴딩 모멘트 다이어그램을 그릴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을 그래피컬 메서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디스컨티뉴이티 펑션이라고 하는 것은 불연속 함수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함수 중에서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은 뭐 일반 함수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러한 경우는 이제 불연속 함수라고 하는데, 불연속 함수의 종류가 2가지가 있습니다. 맥콜레이 펑션하고 그 다음에 싱귤레러티 펑션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맥콜레이 펑션하고 싱귤레러티 펑션을 우리가 정의를 한 다음에 어떤 경우에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찾아내서 그 다음에 요 그림을 그릴 때 어떻게 그린다 하는 것을 이제 해 나갈 겁니다. 이 3가지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당연히 이퀄리브리엄 메서드이고, 가장 사용하기 편한 것은 그래피컬 메서드입니다. 그 다음에 수식으로 표현하기 가장 쉬운 것이 불연속 함수법이에요. 그러니까 다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 개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이제 이퀄리브리엄 메서드를 어떻게 이용을 해서 우리가 SFD와 BMD를 구하겠는가. 자, 그래서 이제 가장 간단한 경우는 이제 이러한 균일 분포 하중이 걸리는 문제가 가장 간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문제를 보면 Draw the shear and moment diagram for the beam shown in figure. 아주 간단하죠? 이렇게 균일 분포 하중이 걸리는 경우에 그 SFD하고 BMD를 그려라. 그러면 우리가 V라고 하는 것과 MX라고 하는 걸 구하려면 해줘야 돼요. 여기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일단 지점 발력을 구해야 되죠. 그래서 지점 발력 얼마 나와? 이게 W하고 이게 L이니까 2분의 WLC 걸립니다. 그러면 여기를 이렇게 자르게 되면 여기가 2분의 WL이 있고, 그 다음에 요만큼 W가 작용하는 구간이 있고, 여기서 자른 데까지가 X 위치가 되겠죠. 그걸 이용을 해서 구하게 되면 X가 어느 위치가 됐든지 간에 다 똑같은 수식의 형태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무의 X면을 자릅니다. 자르게 되면 이렇게 자를 수가 있죠. 그래서 자른 다음에 이쪽 왼쪽 세그먼트에 대한 자유물체도를 그리게 되면 여기가 지점 발력입니다. 여기 2분의 WL.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균일 분포 하중 W가 작용하는 이제 부분이 되죠. 그랬을 때 이것을 하나의 힘으로 바꿔준다면 WX가 되겠죠. 그죠? W의 단위가 뭐예요? 길이 단위당 힘이죠. 단위 길이당의 힘입니다. 그래서 X를 곱하게 되면 전체의 힘이 나오게 되죠. 그러면은 여기
요 부분이 작용하는 힘이 WX고 그게 어디에 작용한다고 볼 수 있어요? 센터에 작용하는 걸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센터에 작용하는 걸로 이렇게 우리가 대치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2분의 x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 자른 면에서 우리가 플러스 방향의 v와 플러스 방향의 m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그려줍니다. 그렇게 되면 일단 v에 대한 수식을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v가 이게 아래쪽으로 가는 것을 마이너스로 잡게 되면 이 전체 그림으로 봤을 때 그러면 얘가 플러스가 됩니다. 2분의 WL 그 다음에 얘가 마이너스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WX 얘가 마이너스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V 이퀄 0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에서 이걸 플러스로 놨다는 것과 이 전체로 플러스 방향은 당연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수식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V를 구하게 되면 V는 W에다가 L over 2 마이너스 X 이렇게 구해집니다. 또 모멘트에 대해서 구하게 되면 모멘트는 요거에 의한 모멘트가 나오게 되는데 요 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돌아가죠. 그럼 M하고 반대 방향이니까 마이너스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WL에다가 X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요거에 의해서 나타나는 모멘트는 M하고 같은 방향이니까 플러스로 잡아서 WX에 2분의 X 이렇게 놓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M이 플러스니까 또 플러스 M 이퀄 0 이렇게 수식을 세울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M을 구하게 되면 W over 2 공통이고 그 다음에 LX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X에 따라서 전혀 변화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전체적인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X를 0에서부터 L까지 쭉 대입을 시키면서 그림을 그리면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리면 됩니다. 요거는 일단은 딱 보면 뭐예요? 직선의 방정식이죠. 그 다음에 얘는 포물선입니다. 그러니까 모양은 일단 우리가 이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V라고 하는 것은 W에다가 지금 이게 이제 직선의 방정식이니까 직선의 방정식에서 어디가 이제 절편에 해당하느냐라고 하는 걸 구하기 위해서 0으로 놓은 겁니다. 그럼 x가 2분의 l인 곳에서 이제 0이 된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고, 자, 지금 이게 SFD가 됩니다. 자, 이 SFD는 어떻게 그리냐면 원래의 보의 형태가 여기에 있고 이것을 바로 아래에다가 이렇게 Y축을 세우고 그 다음에 이쪽 길이 방향으로 이렇게 X축을 세웁니다. 그래서 여기가 X축, 그 다음에 이쪽 방향이 V의 플러스 방향입니다. 이런 식으로 놓으면 요 X보다 위에 있는 것은 플러스 V가 될 거고 아래에 있는 것은 마이너스 V가 됩니다. 그래서 X가 제로인 경우에 뭐가 되겠어요? 플러스 2분의 WL이 되죠. 그래서 플러스 2분의 WL 요 점을 찾을 수가 있고 그 다음서부터 마이너스 X니까 계속 직선으로 이렇게 쭉 내려갑니다. 내려가는데 요 점을 구하려고 하면 X 대신에 뭘 집어넣으면 돼요? L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마이너스 2분의 WL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요 점은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V를 0으로 놓게 되면 X가 2분의 L인 곳에서 V가 0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쉐어 포스 다이어그램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멘트에 대해서는 여기 L 오버 2 대신에 X하고 X제곱이 있었습니다. 아까.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뭐가 되겠죠? 여기에다 0을 집어넣게 되면 M이 0이 됩니다. 또 X를 L을 집어넣게 되면 또 L제곱 또 마이너스 L제곱이 돼서 0이 돼요. 당연히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이 핀이라고 하는 곳에서 모멘트는 당연히 제로고 롤러가 맨 끝에 있을 때 당연히 모멘트는 제로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우리가 계산을 해서 아 이게 맞구나 하는 거를 우리가 검토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하고 여기는 제로가 됩니다. 그런데 어느 지금 위치에서 모멘트가 맥시멈이 될 건가? 지금 이게 2차식이니까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는 있는데 어느 위치에서 모멘트가 맥시멈이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걸 알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 수식을 가지고 어디에서 맥시멈이 나타난다는 걸 구한다면 어떻게 구하겠어요? 요거 미분해 가지고 제로 만들면 되겠죠. 그럼 이거 미분해서 제로가 되는 그 위치에서 뭐가 맥시멈이 된다는 거예요? 모멘트가 맥시멈이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미분을 합니다. 자, 미분하게 되면 뭐가 나와요? 요거 미분하면 L, 요거 미분하면 마이너스 2x. 그래서 그 다음에 그거를 갖다가 제로로 놓고 뭐가 나오죠? x가 2분의 l이 나오죠. 그러면 그것이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x가 2분의 l인 여기에서 모멘트가 맥시멈이 걸리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제곱이니까 당연히 이러한 형태의 포물선이 나온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겠죠. 그럼 여기서도 보면 알 수 있듯이 V가 제로라고 하는 곳에서 모멘트가 맥시멈이 된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요건 이제 그래피컬 메서드에서 유도를 하겠지만 여기에서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고 또 그림을 그렸을 때 이러한 형태가 나오지 않는다면 이것은 잘못된 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정도는 누구나 다 알겠죠? 자, 조금 어렵다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기울기를 가지고 분포 하중으로 작용하는 경우 이럴 때는 어떻게 계산하겠는가? 이거 그냥 여러분들한테 풀어봐라 그러면 알겠죠? 자, 가볍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문제가 이렇게 주어져 있으니까 이거를 하나의 힘으로 우리가 대치를 해줄 수가 있죠. 그래서 요거의 전체의 힘을 구한다면 요 면적하고 똑같으니까 2분의 W0L로 우리가 대치를 해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요것이 어디에서 작용한다라고 보냐면 중심에서 작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심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여기서부터 3분의 1인 경우 그 거리에 있으니까 3분의 L인 경우에 2분의 W0L이 작용한다라고 볼 수 있죠. 그렇게 되면 요걸 가지고 여기에 있어서 여기 그 픽스드 엔드에 있어서의 발력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요 정도는 암산으로 할 수 있겠죠. 여기가 아랫방향으로 2분의 W0L이니까 당연히 윗방향으로 2분의 W0L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모멘트라고 하는 게 지금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니까 반대 방향으로 이거 곱하기 이거 한 거하고 똑같은 크기의 모멘트가 작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점 발력을 먼저 구할 수가 있죠. 자, 지점 발력을 구한 다음에는 이제 이무의 위치 x를 우리가 잘라서 거기에 나오는 v와 m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잘랐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러한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을 그릴 수가 있죠. 여기가 지점 발력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여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지금 이렇게 작용하는 거죠. 그래서 W가 지금 이러한 식으로 직선적으로 지금 변화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여기 이무의 x의 위치에다가 우리가 플러스 v와 플러스 m을 이렇게 설정을 해 둡니다. 그 다음에 이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을 이용을 해서 이 v와 m을 구하면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여기 삼각형 형태로 작용하고 있는 힘을 이런 것처럼 하나의 힘으로 대치를 해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지금 여기 W가 맥시멈인 곳이 L분의 W0 X가 되니까 여기의 면적은 어떻게 되겠어요? 2분의 1, 그 다음에 요 길이가 뭡니까? X, 그 다음에 여기 높이 L분의 W0 X가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만큼의 힘이 또 여기에 있어서의 센터에 지금 작용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센터는 3분의 X가 되겠죠. 그래서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을 우리가 이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겠죠?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시그마 FY가 제로다 라고 하는 평형 방정식을 사용을 하게 되면 지금 이 방향은 플러스 Y 방향이니까 플러스가 돼서 2분의 W0L이 되고 얘는 마이너스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L분의 W0X 그 다음에 X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요거 마이너스 V 방향 그래서 요것만 남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V가 나오겠죠. V를 계산하게 되면 이런 형태가 나옵니다. 그럼 V가 어떤 형태예요? 마이너스 X제곱의 형태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모멘트에 대해서도 우리가 금방 구할 수가 있겠죠. 자, 요것은 M하고 어떤 방향이에요? 같은 방향이니까 플러스 3분의 W0L제곱. 그 다음 요거에 의해서 나타나는 모멘트는 마이너스 방향, 마이너스의 2분의 W0L에다가 X. 그 다음에 요것은 플러스 방향으로 해서 플러스 2분의 1 L분의 W0X에다가 X 곱하고 그 다음에 3분의 X 곱한 거가 모멘트가 되고 그 다음에 플러스 M 이퀄 제로 이렇게 하게 되면 M에 대한 수식이 나오죠. 자, 그래서 그 수식을 쭉 세우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M을 구하게 되면 이렇게 되고 이것은 몇 차식이에요? 무려 3차식이 됩니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그림을 그리게 되면 이런 식의 그림이 나올 것이고 이걸 가지고 그림을 그리게 되면 이런 형태가 나올 겁니다. 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요 맨 끝에 있어서의 모멘트는 뭐가 되겠어요? 당연히 제로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제로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선 지점 발력에 해당하는 만큼의 모멘트가 있어야 된다는 걸 알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사실상 이 수식을 모른다 하더라도 모양은 알 수가 있겠죠. 모양은. 또 이것도 x가 0인 곳하고 x가 l인 곳에다 집어넣게 되면 요 점하고 요 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x제곱이니까 이런 정도의 모양은 그려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요 각각에 있어서의 점은 요 식에다가 꼭 대입을 해야만 알 수가 있겠죠.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그래피컬 메서드를 우리가 이제 공부하게 되면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요건 보류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예제를 한번 보죠. 자,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문제는 이 전체를 가지고 계산하기는 좀 복잡하니까 중첩법을 이용하면 상당히 편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뭐와 뭐의 중첩법을 사용하냐 하면 여기에서 균일한 부분, 여기에 점선으로 되어 있는 요 균일한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부분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 가지고 계산을 하게 되면 금방 예제에 지금 두 개 푼 거를 합쳐준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제일 먼저 예제는 균일 분포 하중이었고 바로 전에 거가 이렇게 직선적으로 변하는 거였으니까 그 두 개를 합친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는 방법은 똑같겠죠. 그럼 일단은 여기에 반력하고 여기에 반력을 구해야 됩니다. 자, 이 정도의 반력을 못 구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반력을 구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반력을 구하게 되면 30kN하고 그 다음에 42kN이 나온다. 일단 구했습니다. 그 다음엔 어떻게 해요? 여기서부터 이무의 x만큼 간 곳에서 얘를 자르게 되죠. 잘라서 돌체도를 그리게 되면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두 가지의 힘은 뭐겠어요? 하나는 균일 분포 하중에 대한
그림이고, 그러니까 균일 분포에 대한 그 힘을 집중 응력으로, 아니 집중 하중으로 지금 바꿔놓은 것이고, 또 하나는 이렇게 삼각형 형태로 분포하고 있는 하중을 하나의 집중 하중으로 바꾸는 이러한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지금 이무의 x만큼을 잘라서 원래 여기에 작용하는 직전 발력 30kN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해당하는 힘은 2x가 됩니다. 그죠? 균일하게 2kN/m로 나오니까 x의 길이라고 하는 힘이 작용하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가 지금 6이니까 2로 쭉 가게 되면 여기가 4가 됩니다. 여기 4가 되게 되면 그 다음에 이 기울기가 이제 18분의 x가 되는 거죠. 여기 18분의 x, 여기에 기울기고.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그 힘이 4 곱하기 18분의 x라고 하는 힘이 됩니다. 그러면 요 면적은 어떻게 구하게 되느냐 하면 2분의 1의 가로 요 길이 x가 되고, 그 다음에 높이 요만큼 4 곱하기 18분의 x가 됩니다. 그래서 요 힘으로 지금 대치를 해주고, 요 힘이 3분의 1 위치에서 작용을 하는 것으로 그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요 힘은 당연히 센터인 2분의 x인 곳에서 작용하는 것으로 대치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자유물체도를 그릴 수가 있죠. 또 뭘만 구하면 돼요? 수식, 그 다음에 m에 대한 수식으로 따로따로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자, v에 해당하는 것은 뭐겠어요? 플러스 30,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분의 4, 18분의 x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v 이퀄 0. 이게 되겠죠? 그 식이 바로 이겁니다. 30, 그 다음에 2x, 그 다음에 요거 마이너스 2분의 4, 18분의 x의 제곱, 그 다음에 요거 마이너스 v 이퀄 0. 여기에서부터 v를 구하게 되면 이런 수식이 나와서 이게 2차식으로 변화한다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모멘트에 대해서도 지금 얘는 마이너스 방향이니까 30 곱하기 x 요거, 그 다음에 이거는 플러스 방향이니까 2x에다가 2x, 그 다음에 요 거리가 2분의 x, 그 다음에 얘도 플러스 방향에 2분의 4, 18분의 x의 제곱까지 하고, 여기까지의 거리가 3분의 x, 그 다음에 플러스 m 이퀄 0. 이렇게 수식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부터 m을 구하게 되면 m은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래서 그 m을 이용하고 아까 구했었던 이 v를 이용을 해서 이 v와 x와의 관계를 그림을 그리게 되면 2차식으로 이렇게 나오고, 또 모멘트에 대해서 구하게 되면 얘는 3차식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서도 여기가 v가 제로인 곳이니까 여기서 모멘트가 맥시멈이 됩니다. 그래서 맥시멈이 되는 위치는 v가 제로인 곳이니까 이렇게 계산해서 9.735가 나오게 되고,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모멘트를 미분을 한번 해갖고 제로 놔도 역시 x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대입을 하게 되면 요 점에 있어서의 163kNm 요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SFD와 BMD는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 자, 지금 예제를 3개를 풀었습니다. 이 예제 3개를 가지고 보면 항상 SFD하고 BMD는 어떻게 구해요? 일단 문제가 있고 그 아래에다가 바로 X축, Y축을 잡고 위에는 V, 그 아래는 M을 해서 그 다음에 이렇게 그려줍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표시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도 SFD하고 BMD를 구하시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딱 그려주면 됩니다. 또 문제 있네요. 요것은 아까하고 비교하면 조금 더 복잡하죠. 어떻게 다루죠? 네, 여태까지는 전부 연속 함수로 계산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이 서로 다른 하중이 가해지고 있기 때문에 불연속적이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요? V하고 M을 요 부분과 요 부분으로 나누어서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복잡해졌죠? 근데 여기에다가 또 C만큼 지나가지고 또 다른 하중이 작용하게 되면 또 한 번 더 계산해 줘야 되고, 이러한 상황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래서 나누는 구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퀄리브리엄 메서드는 불편하게 되겠죠. 거기에 비해서 그래피컬 메서드는 그게 그렇게 변화한다 하더라도 그냥 연속해서 쫙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기본에 충실해야 되니까 기본에 일단 입각해서 평형 방정식을 이용하는 방법을 가장 잘 알아둬야 되겠죠. 자, 이번엔 이런 문제입니다. 그러면 A와 B 구간으로 나누고 B와 C 구간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일단은 A와 C점에 작용하고 있는 반력을 구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반력이 어떻게 계산이 되느냐 하면 요 그림에서 반력은 누구나 다 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먼저 구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5.kN, 여기가 34.25kN. 그렇지만 우리가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을 그릴 때는 A하고 B 사이는 여기를 자를 것이고 그 다음에 B, C는 여기를 자를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상 사용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사용할 수도 있나요? 물론 사용할 수도 있죠. 어쩔 때 사용할 수 있어요. 여기를 잘라서 이쪽에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을 그렸을 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일단 A하고 B 사이에 어떤 면을 잘랐습니다. 그래서 X1이라고 하는 베리어블을 이용을 해서 이 자유물체도를 그렸어요. 그러면 이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은 A라고 하는 위치에 있어서의 반력과 80kN 가해준 거 이거밖에 없습니다. 외력으로서는. 그래서 여기에다가 V와 M을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V를 구하게 되면 5.75가 나올 것이고 모멘트를 구하게 되면 80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뭐 바로바로 그냥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0에서부터 5까지는 V가 5.75가 나오고 그 다음에 M에 대해서는 요거 하나 빠졌네요. 이 80은 그대로 있지만 얘는 어떻게 돼요? 얘에 의해서 나타나는 모멘트가 있겠죠. 그래서 5.75 곱하기 x1인데 이 방향하고 이쪽 방향이 서로 반대니까 m으로 계산했을 때는 플러스 방향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v하고 x를 이렇게 놨을 때 0에서부터 5까지는 요 수식을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0에서부터 5까지는 5.75로 쭉 가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0에서부터 5까지는 직선적으로 이렇게 쭉 변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5를 집어넣게 되면 바로 요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이번에 여기를 자릅니다. 여기를 잘라서 이러한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을 그립니다. 여기에서는 여기를 잘랐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것을 우리가 고려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 A점에 있어서의 시점 발력 5.75, 그 다음에 외력 80kNm, 그 다음에 여기 15kN은 그대로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요 부분에서 여기를 잘랐으니까 그렇게 되면 요만큼에 해당하는 게 얼마가 되겠어요? 여기는 또 다른 x를 잡아줘야 되니까 x2로 잡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x2 마이너스 5가 되면 요만큼이 나오겠죠. 그래서 x2 마이너스 5만큼의 힘이 지금 작용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론 센터는 또 이거의 가운데가 되겠죠. 그래서 2분의 x2 마이너스 5가 됩니다. 여기까지의 거리는. 따라서 요 자유물체도를 이용을 해서 V를 구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일단 플러스 5.75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5에 x2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마이너스 v 이퀄 제로. 이런 수식 만들 수 있겠죠? 자, 눈으로 봐도 충분히 따라올 수 있죠? 이 정도를 못 따라온다는 건 뭐 도저히 상상이 안 가는 일이죠. 그 다음에 여기 모멘트에 대해서 구하면 어떻게 돼요? 얘 서로 반대니까 당연히 마이너스 80. 그 다음에 얘 때문에 나오는 게 5.75 곱하기 x2 마이너스 방향. 그 다음에 얘는 플러스 방향으로 해서 15 곱하기 여기가 되겠죠? 그럼 여기가 x2 마이너스 5가 돼. 어떻게 되죠? 그렇죠. x2 마이너스 5가 되죠.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돼요? 요 힘에다가 요 거리가 2분의 x2 마이너스 5죠. 그래서 그거를 쭉 더해주게 되면 이렇게 더해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m이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서 m을 구하게 되면 이렇게 나타나서 2차식으로 변한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느 부분이냐면 5에서부터 10인 요 구간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5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10을 집어넣으면 요 점과 요 점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 1차식이니까 그냥 직선으로 쫙 이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x2를 5를 집어넣고 x2를 10을 집어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2차식이니까 이렇게 마이너스 방향으로 이렇게 그려주면 됩니다. 알겠죠? 이 정도 그림을 잘 못 그리게 되면 어디 가서 복습을 해와야 돼요? 알아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다음 섹션으로. 다음 섹션은 이거를 지금 요 수식을 지금 유도를 해야 됩니다. 요 수식을 유도를 하는데 실제로 이거에 바로 전 단계가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요 단계입니다. dv 오버 dx가 w다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dm 오버 dx가 vx가 된다는 거. 요 두 개의 수식을 유도를 하게 되면 바로 여기에서부터 이 수식이 유도가 됩니다. 바로 이것이 금방 얘기했었던 바로 요 수식입니다. 그래서 요것을 지금 공부하기에는 시간이 좀 모자라서 요것은 다음 시간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혹시 지금까지 한 것 중에서 질문이 있으면 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여태까지 해왔었던 자유물체도를 이용을 해서 V하고 M을 구하는 걸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복습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죠? 다만 여기에서는 뭐가 좀 혼동될 수 있느냐 하면 플러스 V의 방향을 플러스 면에서 마이너스 방향으로 가는 것을 우리가 플러스로 약속을 한다 라고 하는 것만 새롭게 우리가 약속을 한 겁니다. 나머지 것들은 다 똑같습니다. 지금까지 한 것과.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